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에도 이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복날을 앞두고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가 후보지를 서울로 결정하자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문화 격차를 가중시킨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3일 연속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부산의 확산세도 다시 심각한 수준인데요. 오히려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흥업소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9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명. 지난 4월 3일 이후 97일 만에 60명대 발생입니다. 또 부산에서 3일 연속 50명대 이상 기록도 지난해 2월 21일 첫 발생 이후 최초입니다. 특히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18곳에서 방문자와 종사자 등 1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래 연습장 누적 확진자도 28명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 접촉자 111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이 추가되면서 부산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일 1명이 추가된 수산업 관련 누적 확진자도 110명에 이릅니다.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9일 낮 12시 기준 부산 지역 누적 감염자는 6,558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점심시간은 8명까지 허용하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등 혜택은 이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수영 밀락 골목시장에서도 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밀락 골목시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와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행세일 대축제 꽃보다 밀락 골목시장 경품 추첨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밀락시장을 많이 찾아와서 많은 응모를 해서 많은 상품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부산 국회의원들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와 영도구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확정이 됐는데요.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중영도구 지역구 의원이죠.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는데요. 어떤 사업들에 쓰이게 됩니까? 네, 이번에 제가 특별교부세를 중구에 11억, 영도구에 12억, 총 23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중구의 이제 사업은 동광동 주민센터가 너무 낡고 협소해서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7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예. 영주 사거리 일원에 그 상습 침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 정비로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또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태종대의 어떤 관광 인프라가 새로운 그 어떤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감지해변에 관광 콘텐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5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8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도의 해양로 일원, 영도도 뭐 아시다시피 섬이고 매립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 상습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해양로 일원에 이제 상습 침수 지역에 하수박스 신설하기 위해서 4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예산 확보로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영주 사거리와 해양로 일대에 하수시설이 정비가 되면 상습 침수로 인한 또 기습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도의 그 태종 감지해변 일대에 저희가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라는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AR, VR 체험장 등을 넣어서 요새 신세대들이 좀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센터가 이제 더 좋게 지어지면 이것이 단순히 행정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문화 여가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변인을 맡으면서 제 명함에 슬로건을 하나 넣었습니다. 만사 소통의 대변인이 되겠다인데요. 국민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또 이해하기 쉬운 말과 문장으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이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시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정치가 희망이 있다. 또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 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복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 앱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게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용산과 송현동을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선언했던 해운대구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서울과 부산의 문화 격차를 가증시키는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방침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건희 미술관 해운대 유치위원회 위원 10여 명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홍 구청장은 문체부가 미술관 입지를 이미 수도권으로 정해놓은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고 어떤 형태든 지방에도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건희 미술관의 비수도권 건립을 위한 기초지자체 연대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1개 기초지자체에 연대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일 새벽 3시 30분쯤 만취 상태인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과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의 뒷바퀴가 빠지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2대와 부딪혔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장산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쯤 움직이는 1톤 화물차를 막던 50대 운전자 A씨가 정류소와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세우기 위해 몸으로 막아서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